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왕초보 부전이에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찍히고 있는 영상이, 강원도의, 예, 동강 리조트? 네. 거기 이제 1박 2일로, 여행 아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들, 네, 같이 좀 멀리까지 갔다 왔네요. 그 주말에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갔다가 뭐 영월, 단양, 뭐 안동 뭐 이렇게 코스로 갔다가 왔어요. 저는 조금 여기 지방의 남쪽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 영하권 기온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거기는 그날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바람이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강원도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 숙소를 이제 퇴소하기 전에 한 10시 정도에 이미 벌써 떠오르는 일출이죠. 네. 늦은 일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떠오르는,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찬바람, 겨울바람에 찬바람은 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화창하게 좋았네요. 네, 뭐 어쨌든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자, 현생 현금 생활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주에 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왜 토스로 또는 카카오페이로 이제 용돈을 받고 금액을 지출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유 입출식 통장을 처음으로 이제 개설을 했어요. 어떤 학교에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그 통장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없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제 통장을 2개 만들어 왔습니다. 네, 농협 계좌로 만들었고, 부모님이 이제 데리러 가실 때는 아이들 제가 도장을 이제 챙겨 갔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주민번호가 다 나오는 서류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하던데, 예. 초본인가? 등본인가? 아무튼, 가족관계 증명서 같아요. 네. 아이들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는, 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니까, 네, 아이들 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장 개설하고요. 또 만든 게 이제 당연히 체크카드. 네, 그 통장 계좌로 이제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체크카드 기능할 수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아직 우편으로 지금 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통장을 이제 개설해서 사용할 때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이제 보호자가 그 인터넷 뱅킹의 어떤 그 뭐지 연결해서 코드를 해서 아이들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어요. 제가 이제 현생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개념들이 정말 뭐지 생각을 못했던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이들도 결국 현금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이제 그 카드 또는 통장, 말 그대로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통장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작은 아이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토스뱅크로 그 돈을 입출금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해보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항상 토스로 보면, 토스를 제가 보내주면 토스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토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출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편의점에서 출금을 하거나 이러면 수수료가 뭐 붙겠죠. 네. 그래서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토스에 있는 돈은 현금이라는 돈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아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에 제가 또 계좌이체로 이제 10,000원씩을 넣어줬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의외로 자기 통장이 생기고 자기 돈을 여기 모을 수 있고 또는 뭐 체크카드로 그걸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통장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 지난번에 제 영상이 아이들 토스뱅크 쓰지 않는 거 통장 만들기와 관련된 게 뒷부분이 조금 네,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예, 2부가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휴게소에서 이제 식사를 밥을 한번 먹었는데 휴게소에서 그 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페이나 뭐 카드로 갖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 식당에 현금으로 결제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15,000 얼마인가를 결제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영수증 사진 첨부할 수 있으면 네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만 원을 넣으니까 정말 4천 몇백 원이 이렇게 4,500원이 이렇게 딱 잔돈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현금을 넣고 현금을 돌려받는 이거를 정말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잘 그렇게 쓰진 않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휴게소에서 먹는 커피들은 보통 예, 아메리카노 커피가 5,000원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 손이 안 떨어져요. 네, 아메리카노를 5,000원으로 사 먹어야 되나 네, 고민하다가 거기 있는 이제 마트 네, 편의점에서 2,5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서 남편과 나눠 먹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것도 현생의 어떤 영향인 것 같은데 예, 요런 걸 좀 줄이게 된다. 요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된다. 네, 그런 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12월 1주차 네, 결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12월 제가 예산의 금액이 제가 한 주당 40만원. 그래서, 사사 16, 160만원 생활비를 쓰겠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선포를 했죠, 제가. 자, 그런데, 엄청나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쓴 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식비 부분에서는요, 17만 1,000원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비랑 뭐 이런 부분들이 17만 5천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 용돈이 있죠. 저희가 1일날 두 아이한테 10만원씩 저희가 용돈을 줬거든요. 그 용돈이 2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는 이제, 그럭저럭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 정도는 뭐, 지출이 뭐, 쏘쏘하다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큰아이가, 지금 타지 생활을 한다고 얼핏 말씀드렸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지출 금액이 좀 커졌어요. 어떤 금액이 있냐면, 주말에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준 용돈 외에, 이제 제가 준 체크카드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예, 뭐 밥집에 가서, 뭐 스시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랬더라고요. 네, 그런 금액이 한 뭐, 7, 8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야 된다고 해서 운동화 금액이 또 15만원 또 줬습니다. 이 금액이 또 나갔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그 식재료, 이제 아이 집에 보내는 식재료 값이 뭐죠? 그 라면이나 곤약 젤리나 그 다음에 그 뭐죠? 볶음밥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뭐 이런 것들 보내는 게 쿠팡에서 보낸 게 뭐 45,000원. 그리고 또 아이가 쓰는 세제가 뭐 22,870원. 세제를 좀 비싼 걸 좋은 걸 써요, 애가. 왜 있잖아요. 실내 건조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뭐 생수도 하나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지출용만 큰아이 지출용만 47만원이 나갔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뭐지 주간 결산을 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네 사용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현금 생활을 하면서 지출 금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입 금액을 늘리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의 어떤 지출 금액을 우리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만약에 운동화 필요하다고 하면 그 15만원짜리 운동화를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 다 지금
사교육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이제 뭐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뭐 이렇게 사교육비는 많이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아이들한테 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쓰는 지출은 또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현생하시는 분들 막 영상을 보면요. 일주당 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는 가정들 있잖아요. 4인 가구에. 그런 가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 미취학 아동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 되는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중고등학생이 있는 예를 들면 4인 가구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30만 원? 이 아이들 거를 뭐 어떻게 빼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컨트롤 안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엄마의 현생이 엄마의 어떤 그 경제관념이 아이들한테 조금은 영향을 좀 줄 거라는 생각은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현생을 하면서 뭐 짠돌이 재테크라든지 이런 좋은 영상 있잖아요. 아이한테 공유하고 싶은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그래요. 용돈을 현금으로 쓰고 지출 내역도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너도 이렇게 네 용돈에서 돈을 아끼고 또 그 용돈을 가지고 저금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아이가 약간 뭔가 반항한다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진 않고 약간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을 정말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돈에 대한 개념은 아이고 어른이고 다 예민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제 공부가 저의 현생이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용돈 안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겠다. 네,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번 주는 저의 어떤 그 부수입면 쪽에서도 제가 뭐 수입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약간 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제 중고마켓에서 팔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 금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지출이 컸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이러이런 상황이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뭐 용돈이라든지 아이들 지출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다면 다음 주에는 뭐 제가 목표로 잡았던 3, 40만 원, 40만 원 선에서 이번 주죠. 네,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됐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써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현생도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좀 지출이 많은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예를 들면 내 계획대로 잘 된 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또는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간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또한 네, 작은 약간 에너지가 제가 쓰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제가 꾸준히 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 또는 계속 이 현생을 통해서 왕초보지만 부자 언니가 되겠다는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왕초보 언니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부자 언니가 되자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나마 제 영상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나갈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또 한 주 화이팅 잘 보내시고 현생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